실제 옛날에 이낙연이 네. 마지막 경선 네. 때 푹 올라왔죠. 서울에서 훅 올라왔어요. 네. 완전 오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팍 튀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어서 온 표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벌써 1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자, 뭐 유시민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유시민 통과할까요, 그냥? 그러시죠.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요거 하나만 갈까? 성형길. 죽은 옆 똑똑한 사람 막는 게 간신. 유시민 겨냥. 네. 근데 대통령 사실 옆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막는 게 간신이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했나 좀 의아하실 텐데 송영길 천재입니다. 네. 이 양반이 한마디 할 때 쫙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요 워딩이 과거. 잠깐만요. 예. 과거에 정청래가 거의 20년 전에 한 말이야. 누구한테? 유시민한테. 정청래. 노 대통령 2007년에 한 말입니다. 노 대통령은 간신 유시민을 내쳐야 한다. 네, 사실 뭐 노 대통령 등이 없고 호가호위했다 뭐 이런 비판을 그런 취지의 비판을 정청래가 의원이 당시에 아유 젊다 하면서 유시민이랑 세게 붙었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존재감이 그때 막 붙죠. 그럼 이때 정청래 의원은 촉법 의원이었나요? 그렇죠. 네. 예. 요러고 나서 이제 또 한동안 또 낭인 생활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때 사이다다 말은 못해도 뭐 이랬던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요때부터 갈라서서 최근에 매불쇼에서 다시 화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하다가 이제 둘이 갑자기 또 극적 화해를 해서 이제 지금 같이 묶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우리 또 유시민 작가 또 애정 어린 또 코멘트가 있네요. 유시민 작가는 변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옳고 쟤들이 틀린 거예요. 2003년에 개혁 국민정당이네요. 네. 그때 이제 워크숍을 갔냐 그랬는데 당직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시민이 했던 말이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 성폭행 문제가 진보가 똘똘 뭉쳐가지고 2004년에는 그 유명한 60대 뇌성남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60대가 넘으니까 2030을 비난을 해요. 본인이 이제 뇌가 썩기 시작한 거죠. 본인은 항상 옳아요.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 시험 맞잖아요. 아들 거. 그거 오픈북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규정에 조지타운데 써 있어요. 대리 시험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정경심 PC 반출한 거 증거 보존이다. 증거 인멸이 아니다. 문제에 몰리면은 그냥 그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유시민이 이제는 와가지고 본인들이 친문 뭐 여기가 문제에 몰리니까 이제 노무현 지지율 40 문재인 5%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율은 45%다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분은 저희 입이 아파서 김준일 씨 잠시 네 빌려왔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문화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대표 지지 정청래 28.1%, 김민석 27%. 요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이시는 바로 그 대목인데 이게 전체 여론조사, 전체 국민 여론조사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정청래가 우위에 있는 걸로 나와요. 실제로 보시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 정청래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룰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했네요. 네, 아까 나오긴 했었는데 네. 잠시만요. 보면은 국제신문입니다. 여당 8.17 전대 권리당원 1인 1표제 첫 적용. 네, 자 지금 이렇게 룰미팅을 한 결과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조 결과를 7대3. 그러니까 권리당원 여론이 7, 그 일반 여론조사 3이 됐고 대의원이 원래 17대 1이었죠. 그런데 1대1 등가가 돼가지고 그냥 권리당원이랑 똑같아진 건 뭐 대의원 빼도 됩니다. 그냥 권리당원 투표가 70%를 차지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오히려 네. 지금 김민석 죄송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권리당원들이 제대로 오히려 더 판단해 주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또 위안도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7대3? 그 국민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 아직 민주당이랑 무당층만 네, 뭐 포함하는 나오지 국민의힘 않아가지고. 지지층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말이 역선택 하려고 그렇죠. 한다면 네, 그렇죠. 음? 그냥 속여도 되잖아요. 그럼요.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긴 그렇죠. 한데.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룰에 말을 올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인 1표제에서도 좀 보완될 만한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뭐 전준희 결정이 이제 뭐 최종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디테일하게 수정 여지가 있는 것인지 혹시 그거 좀 취재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1차 회의 요약이기 때문에 1차 회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7월 중순에 이미 후보 등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더 바뀔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전준희 1차 회의 이후에 이제 네. 사실 나머지는 이제 순회 경선 등의 이제 뭐 그쵸? 아마 이게 그 일정을 치르는 그런 구체적인 그쵸. 내용을 아마 정하는 룰 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회 경선 일정까지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이제 토일 해서 월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1차 회의에 나온 게 큰 틀로 가이드라인으로 잡히고 그러겠죠. 네 세부 내용은 뭐 크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이 와중에 네 번째로 네. 우리 정청래 전 대표께서 이제는 한층 딴지 게시판 글 올리기도 실명 인증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또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누가 1인 1표제에 태클을 거나 1인 1표제 흔들지 말라. 이거 진짜 왜냐면 노골적이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대표 시절의 기념비적인 증거, 역사기 때문에 이게 훼손되는 건 도저히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이뤄놓은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질러놨던 돌발 합당 제안, 그리고 1인 1표, 그리고 이번에 했던 보안수 사건 폐지가 세 개 중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흔들렸고 명분이 없었고 그리고 아직도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책임을 내가 몰빵해서 져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 무사히 안착시킨 게 1인 1표제란 말이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는 지금 이만희의 구속으로 신천지가 국힘에 5만 명 이상 유입됐다더라 라는 기사가 났고 지금 수사 중이죠.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과연 그 종교단체가 거대 양당 중에 국민의힘에만 유입됐을 것인가라는 의심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있죠. 그럼 민주당은 그런 것에서 무고해. 그런 흔적이 없어를 드러내셔야 될 거고 일단은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중당적자들이 하나의 우리의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어디를 밀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심에서 빨리 벗어나게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설득하려면 근거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1표만 강요한다면, 글쎄요, 이 역시 또 명분과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되게 걱정됩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텔레파시가 이렇게 간 줄 알았어요. 왔어. 제가 딱 저 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와 역시 해주시네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모든 집 당원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 종교단체에서 국힘에 넣었다며. 그래. 우리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실제 옛날에 이낙연이 그렇죠. 그 마지막 경선 때 마지막 경선 네. 때 푹 올라왔죠. 서울에서 훅 올라왔어요. 네. 완전 오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팍 튀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어서 온 표지? 상당히 네. 우리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낙연이 졌기 때문에 그냥 뭐 의심이 수그러들었는데 사실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중당적도. 음. 아니 사실 이거는 어쨌든 법에 규정돼 있는 금지되는 그럼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법도 위반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당원 명부를 교차해봐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중당적 문제를 그 두 당이 해결해도 되고 또 국민의힘까지도 협조해서 아니면 이참에 뭐 정개특위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중당적 문제를 모든 정당이 한번 정리를 하자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1인 1표제는 온전히 대의민주주의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좀 이거 납득이 가나요? 그래서 이제 네. 정청래 대표가 이게 원칙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이해관계와 통하는 그런 짓만 하다 나갔다라고 지금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통일교 신천지 문제가 불거져서 뭐 특검을 하니 많이 얘기를 했을 때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통일교나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수사일을 해야 된다. 네. 수사일을 해서 우리도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수사 의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 대상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정말 지혜롭게 잘 결정을 그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국회로 넘겼을 경우에 뭐 특검 추진이 뭐 또 저런 식으로 해태할 그쵸. 것이니까 당장 우리 총리 산하에서 검경 TF를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통일교 수사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은 돼 있었을 네, 겁니다. 모든 정당 다 하자고 네네. 그때 네.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사의 탄력을 전반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야무야 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그 당시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된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이 1인 1표제 이제 추진하면서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이성윤 의원이 아, 그 중앙위원들 중에서 투표 안 한 사람들 전화 동료했다는 얘기가 투표 안 한 있죠.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왜 투표 안 했냐라고 동료 전화를 걸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수의 취재원들로부터 확인돼서 해필이면 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너는 왜 같은 기레기야 왜 또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왜 당을 갈라치게 하냐. 그 엄청나게 제가 시달렸는데 이것도 사실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당원 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최초로 1인 1표제를 시행하는 선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음흠.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좀 하고 그럼요. 실행하자는 말이죠. 반대하지 않아요. 이미 정착했고 정착해서 그걸 실행을 할 건데 조금 더 투명하게 믿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리낄 것들이 없어요. 라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받고 당비 받고 운영되는 당이니까. 근데 저는 책임이죠. 정말 아쉬운 게 그런 과정을 소위 말하는 민주적 공론을 수기하라고 당을 만들어서 책임자를 앉힌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수기 과정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당장 눈앞에 선거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하니까 태클을 왜 거냐라며 이거를 쪼르르 딴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냐고 차라리 그냥 페북에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디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거나 지금 이게 이거 아니라 왜 딴지 게시판에다 가서 읽느냐고 이 사람들 결국은 투표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17일 날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은 딴지와 뉴스공장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인 걸 티를 내야 돼요. 캡처해가지고. 캡처해서 왜냐면 여기 그러면 이제 자기 프로필 뜨니까 대충 딴지 게시판 들어가도 이 아이디만 보고 모르시는 분들이 보자마자 정청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네. 그리고 또 잘 이런 보이잖아, 식으로 또. 인지하라고 잘 보이라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했던 그런 폼을 그렇죠.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남희 의원님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계속 언급해드리는 건데 네. 지금 전략 세대, 그러니까 20대 당원들이 실제 인구 비율보다 낮게 비중되는 것 때문에 이거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좌표 찍었죠. 그 다음에 정청래 전 당대표를 옹이한 유튜버들이 계속 문자 테러, 전화번호 공개하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올린 글이 왜 태클 거냐? 이거는 완전히 이거 정치인 맞습니까? 저는 이건 이제는 정치인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너무 위험합니다, 이 사람. 그냥 야당 시절에 그냥 일개 지었고 아까 2007년 그 시절에 그 모습 그대로 발전이 없는 그런 치기 어린 초선 의원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 대통령 레임덕이 명백하게 우려되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8월 17일 전대를 저런 방식으로 치르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재명과 이제 척을 지고 레임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 게시글 올린 곳이 딴지 게시판 아닙니까? 근데 딴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이 이런 글입니다. 거기다 올린 거야.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바로 이 그 괴기한 포용력 그러면서 극우만 품고 민주는 안 품는다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분 8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팔을 묘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나 의식할 만한 그런 사진을 올린 바로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 거란 말이죠. 지금 아니 뭐 일단 극우가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다 차치해 두고 일단 이 사진이 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지금 제가 벌써 딴지 게시판에 공론한 지 4개월 넘은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딴지는 이거 한번 그런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런 것 아니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진에 저기 되돌아온 탕자 저거 본인 워터마크를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사진 올라오고 딴지일보 운영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날 이후에 그 무슨 22명의 조작 계정을 발견했고 작전 세력이라고 찝혔죠. 해서 뭐 그 사람들 찾아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게요. 이 되돌아온 탕자 이 사진 만든 분은 딴지 헤비 유저예요. 맞아요. 네, 기존에 가입- 딴지에서 저도, 네, 저도 기억하는 네, 가입일도 엄청 오래되고 근데 이 사진 올라오고 나서 운영진이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딴지 유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작전 세력이요. 딴지에 유입해서 그렇지 우리 딴지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작전 세력이 이 딴지 게시판을 일배화 네. 하려고 하는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적 소송을 그쵸. 포함해서 이제 요 관리를 세게 할 거다라고 네. 하면서 사실 여기에 물 탄 거야 이거를. 맞아요. 예? 이게 헤비 유저가 이런 자들이 지금 바글바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작전이라는 물을 탄 핑계를 거지. 두고 이제 이상한 자기네 결과 맞지 않는 글들을 다 유배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하는 글들은 전부 유배로 보내고 뭐 하니까는 한 결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1시간 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저희가 광고를 좀 전해드리고 젠프의 샤라웃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정말 감동의 샤라웃이 펼쳐졌거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걸 위시해서 청와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준 PD 광고 들고 오시나요? 없어요? 아, 또 오늘 또 없네. 자, 혹시 뭐 광고할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개인 광고 네. 없습니까? 일단 뭐 고발뉴스의 네. 오늘 광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쁜 물건 천상 정민철이라는 물건이 있고요. 정민철 소개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네. 광고도 물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강민정 대변인님 그 언니 컨셉으로 컨텐츠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벌써 올라요? 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부담이 된다. 얘들아 이런 컨셉으로 왕언니를 해주시면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얘기를 살짝 우리들끼리 했어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근데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약간 회춘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우리를 족법이라고 해주니까 좀 사실 반갑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다 비켜! 이씨 촉법은 나야! 하고 이제 우리 정민철 세커가 20대 대표로 딱 등장하면서부터 양심에 손을 얹고 용역으로 다 가기로. 그렇지.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샤라웃에 힘입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아빠 어디가 아들아 뒤를 이어서 네. 얘들아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광고 하나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에 제일 중요합니다. 청와대 라이브 세계 최초로 뉴미디어 풀단을 허락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청와대 안에다가 오픈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뭐 공간이 제한이 있어서 넉넉하진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첫 순서로 강훈식 비서실장 여러분들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당당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진짜로. 강훈식 비서실장 특별 인터뷰를 1시간 동안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9개사 뭐 뉴스공장 뭐 장윤선 3프로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나도 민들레. 안 났으면 좋겠어요. 민들레. 근데 네. 어느 채널을 통해서 봐주십사? 고발뉴스 고발뉴스. 채널로 3시부터. 네. 그래야 우리 이상호 기자님 또 면도 서시고. 그러니까. 네, 아. 고발뉴스가 시청자 수 1등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진중한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